엑셀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마리가 문서 폴더리에 이론 메뉴에 보이시는 엑셀 기능 정리 크말 이급 실기 파일 여시고 자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여기 시트 이동 단추 통해서 어,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함수 논리까지 하시고 오늘은 수학 삼각함수. 자 일단 어 결석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일부러 수업 내용 녹화시켜서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식은 정말 복습하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전체 뭘 했는지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뭐 식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잠깐 언급을 그저께 해드렸고요. 어제는 함수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수식틀이라는 표현을 해드렸고 함수 작성은 함수 마법사 직접 작성한다. 물론 오늘 다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제 뭐 중첩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건 하루아침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 수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뭐 수업 중에 올 수도 있고요. 수업 끝난 이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안 하시면 뭐 그냥 저한테 한번 들은 경험만 있을 뿐이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꼭 좀 이해를 했었으면 수업 중에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한 2번 정도 해드렸죠. 시작할 때 한 번, 그 다음 또 다 여기서 한 번 더. 또 어딘가에서 또 할 겁니다. 자, 시트 이름, 수학삼각. 오늘은 복습의 취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배운 거 머릿속에서 정리하라는 취지입니다. 정리.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정신 없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막 제가 던져드리니까. 교재 79, 80, 81. 자, 준비되면 진행할게요. 자, 여기 표 상단에. 그래서 엑셀 합계는 암산, 엑셀의 합계는 365로 적혀져 있잖아요. 읽으세요. 잘 암산이 잘 안 되세요. 그럼 혹시 엑세스의 합계는 350. 제가 수업을 매 같은 자료 가지고 수업을 해서 이걸 외우고 있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저 못 외웁니다. 왜?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암산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시트 상의 셀을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 선택합니다. 그러면 첫 시각에 제가 이 화면 구성, 화면에 대해서 잠깐 용어 설명드리는데 이게 준비라고 적혀져 있는 요 라인, 요 부분 4분의 3이나 5분의 4 정도 되는 요 영역에 이걸 상태 표시주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용어 익혀두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평균 개수 합계값 보이세요? 요거 보고 제가 방금 읽은 겁니다. 우리 암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본 데이터에 따르는 요약 값이다. 뭐 그렇게 직계값이다.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합계관 함수가 뭐라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이 딱딱 나와야 내가 복습을 잘하고 있구나. 어제 이건 전해드렸잖아요. sum. 자,
함수, 자, 수식이니까 이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용도, sum이라는 함수명이 필요하고, 함수명은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엔터 치면 다 대문자로 바뀌어버린다. 자, 가로 열고, 인수 데이터 작업.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셀 범위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쓸 때는. 자, 가로 닫고. 자,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그 다음 전체 셀에서 전체 작업이 끝났습니다. 뭐, 엔터. 그러면 대문자로 바뀌어버린다. 뭐, 그런 이야기 어제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위로 자,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뭐, 이건 어제 하셨으니까. 자,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에 할게. 자, 어제 우리가 요런 엑셀이 70점 이상이라는 요 표현은 뭐 조건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조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영업부 이다죠. 조건입니다. 조건. 그러면 연산자를 따지자 그러면 비교 연산자 중에 같다라는 연산자. 이렇게 써요.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엑셀에 할게. 그러면 우리가 암산하라 그러면 아마 부서에 가서 영업부를 다 찾겠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엑셀 범위에 가서 거기에 영업부에 대응되는 위치에 대응되는 값들을 다 찾아서 합을 계산했겠죠. 그게 얼마라고요? 그게 225. 자, 그러면 방금 sum이라는 의미와는 조금 내용이 좀 다릅니다. 자, 조건이 한 개, 합을 계산하겠다. 그래서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세요. 합, sum, 조건, if.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sumif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새로운 함수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자,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작성은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방금처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마법사를 통해서 인수 공부를 시켜드릴 거고 시험 준비는 직접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험 준비를 하겠다. 자, 함수 삽입. 그다음 마법사 창에서 범주는 모두라고 하시고 모두. 그러면 알파벳 순서대로 300개가 넘는 함수 목록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다. 그중에 sumif라는 함 찾으시고 확인. 자, range. 어떤 인수를 작성해야 될 것이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요. 앞으로 이제 의식적으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요런 내용 속에, 요런 내용 속에 어떤 인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다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계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부서 범위를 훑어보셨죠? 그게 레인지입니다. 이게 조건 값입니다. 값을 찾을 범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이 범위 내에서 뭘 찾았죠? 영업부를 찾았죠. 그게 값입니다. 값. 그래서 여기에는 일단 숫자 값을 입력을 하거나 직접 입력한다면 아무 처리 없이 이렇게. 아니면 텍스트, 문자를 직접 입력하거나 아니면 참조하거나 뭐 그렇게. 그럼 직접 입력할게요. 지금은 영업부라고.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수식에서 쌍따옴 빼먹고서 처리. 그 다음 썸레인지 합을 계산하고 방금 여기 엑셀 범위에서 합을 계산하셨죠. 그러면 요렇게. 그러니까 인수도 공부하실 때 물론 뭐 직관적으로 딱 이렇게 와 닿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와 닿을 겁니다. 요렇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우리 지금 형식 공부하는 겁니다. 형식.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0점 이상.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시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한 개와 엑셀이 70점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개,
자, 어제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엔더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절차입니다.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러면 여기 문맥을 한번 찾아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면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이건 엔더 조건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엔더 조건. 엔더 조건.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그러면 암산 한번 해볼게요. 부서가 영업부 찾았죠? 이렇게. 그럼 엑셀에 가서 엑셀이 70점 이상인 거. 여기네요.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했죠. 거기에 대해서 액세스의 합계를 계산한다. 그러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액세스. 요거. 그 다음에 두 개를 모두 만족하는 액세스 값은 요거. 그럼 두 개를 암산하면 140.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함수를 작성해야 되느냐? 자,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합계를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하겠다. 자, 합계 sum, 조건, if. 영문법에서 복수는 뭘 표시하시죠? S 표시하시죠? 복수. 그래서 조건 두 개 이상 S. 그래서 sum, if, s라는 함수가 생겨나고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오, sum, if, s. sum, if, s. 확인.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 140이라는 암산을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조건 처리, 합계 계산 이렇게 거쳤죠. 근데 이 녀석을 내용을 잘 보시면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일단 액세스 범위를 던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그러면 AND 조건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처리하든 이쪽을 먼저 처리하든 그건 상관이 없겠죠. AND니까. 그러면 일단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자면 부서 범위.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아까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업부 직접입니다.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엑셀 범위에서 두 번째 조건 값. 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이제. 아까 제가 이게 숫자 값이나 뭐 참조하셔도 되고요. 직접 입력하거나 참조. 텍스트, 문자 값, 직접 입력이나 참조. 셀 주소 참조. 그 다음, 이 식이라고 되어 있는 식은 이런 겁니다. 자, 방금 7점 이상을 표기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식이라는 건데, 이게 여기가 주의하세요. 나중에 좀 다른 거하고 또 다른 데서 또 크리테리아라는 인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요건 값입니다. 조건, 값 자체만 나타냅니다. 그래서 값이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라는 이야기죠. 그럼 데이터의 형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문자입니다. 형태적인 입장에서. 왜? 이거 문자 형태고 이건 숫자 형태잖아요. 결합이 되면 뭐 문자 데이터 취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접근하셔서 쌍따옴표. 제 판단이 맞냐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고 이걸 만든 사람이 왜 저렇게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저렇게 사용하십시오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제가 유추해 보건데 이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요거 식에 대해서. 요, 자, 그래서 요 함수는 처음 배우실 때 익숙해지기 전까지 요것 때문에 잘 틀리고요. 왜?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고 합을 계산한다고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까 조건 처리, 합은 저 뒤에 가는 줄 알고 이걸 항상 이거 빠뜨려 버립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식에 대해서도 익숙해질 때까지 뭐 한 두세 번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긴. 합을 계산할 범위가 먼저 온다. 주의사항 드릴게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시트를 좀 옮길게요. 오른쪽으로. 통계라는 시트를 좀 옮기겠습니다.
이거 맨 위쪽에. 저희들 이건 교재 86, 87. 이것도 뭐 같이 이 같은 내용이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86, 87. 자, 엑셀의 평균은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시트상에 두 개 이상의 셀을 선택하시면 상태 표시줄에 평균 개수 합계라는 값들이 나타날 거다. 우리는 이런 걸 요약값이다. 요약 정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러면 평균 구하는 함수가 뭐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소리 내가 대답 안 하셔도 좋긴 한데 해도 되는데 뭐 대표적 한두 부분은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가로 닫고. 자,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부서가 영업부 인 엑셀의 평균. 그러면 부서가 부서 범위 내에서 영업부를 찾고 엑셀 범위 내에서 영업부에 해당되는 값들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 값이 75다 암산하니까. 그러면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느냐?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한 개와 엑셀 평균을 계산하겠다는 내용. 그러면 조건 한 개, 그리고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평균 계산 에브리지 조건 한 개, if 두 개가 합쳐져서 에브리지 if라는 함수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로 다시 한번 갈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어제 배웠던 내용보다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뭐 반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에브리지 if 찾으시고 확인. 아니면 또, 좀 이따 쓰면 되겠죠. 하긴. 레인지, 아까 앞에서 하셨던 서미프와 같은 내용들이죠. 인수 같습니다. 그냥 계산하는 게 평균이고 합계다. 그것만 틀립니다. 자,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부서 범위 내에서 영업부를 찾았죠. 두 번째, 크리테리어, 조건 값, 문자 값이나 숫자 값이나 식의 형태가 온다. 그래서 영업부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는 직접 입력하신다면 쌍따옴표 묶어서 처리. 자, 세 번째 인수, 평균 구할 범위. 요렇게 외우지 마시고 요걸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그러면 요게 나타난다고요, 자연스럽게.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매칭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죠. 자, 75 확인. 자, 부서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점 이상인 엑세스 평균.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한 개와 엑셀이 7점 이상인 조건 두 개.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어화 조건인지 판단하는 게 절차라 그랬습니다. 그럼 일단 주어진 문장, 뭐 업무 지시 속에 이런 표현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이거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그럼 이건 엔드 조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엔드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인 것 찾으시고 엑셀이 70점 이상인 엑셀 범위 내에서 70점 이상인 걸 찾고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액세스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70인가요?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자, 조건이 지금 두 개지만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 액세스 합계라고 적었어요. 자, 이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평균은 average, 조건은 if 두 개 이상이니까 s. 그래서 average if 스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자, 여기도 인수 공부하러 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에버리지 if을 슬어남 쳐주시고 확인.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썸if을 슬어남수 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만 했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제 여기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평균 구할 범위. 자, 형식상 이야기부터 할게요. 먼저 설정을 한다. 방식,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 그다음 첫 번째 조건값 처리, 엔드 조건이니까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뭐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할게요. 부서 범위, 영업.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값 처리 범위, 엑셀 범위. 그리고 시점 이상 쌍따옴표 묶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식의 형태, 식각, 뭐 이렇게 해서 할게요. 식각. 자, 계산하는 원리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던져놨잖아요. 그러면 요 자료 5개의 자료에서, 액세스 5개의 자료에서 부서가 영업부 아닌 데이터는 없애버립니다. 이 녀석 사라지고 이 녀석 사라집니다. 그러면 2개가 사라지고 몇 개가 남아있죠? 90, 70, 50, 3개가 남아있죠. 요 상태에서 다음 조건 또 처리합니다. 요거. 그러면 70점 이상 아닌 게 뭐죠? 요거죠. 그러면 요 70, 요 엑세스 70 점수를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건 90하고 50이 남아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엑셀은 계산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똑같은 방식인데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 뭐 하긴. 자, 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관련 있는 함수가 또 있거든요. 요거까지 하고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자, 이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그 에버지 이프스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표의 내용을 보시고 인원수가 몇 명이죠? 5명.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도 5명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어디를 보고. 여러분들도 여기를 보고 5명이라고 대답하신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보고 5명 대답할 겁니다. 근데 시각을 좀 바꿔봅시다.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5라는 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숫자 5. 그러면 이름에 대응되는 엑셀 점수가 다 존재하죠.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인원수라고 하는 건, 인원수 5라고 하는 건 엑셀 점수 숫자 데이터의 개수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죠. 우리가 필요한 건 오라 그랬으니까. 이름에 대응되는 점수가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원수를 곧 엑셀의 점수의 개수라고 해석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함수 중에 개수를 계산해 주는 함수가 있어야 됩니다.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준다. 카운트라고 합니다. 이건 바로 할게요. 자, 이꼴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count.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그냥. 자, 여기 value라고 나와 있잖아요. value는 어제 if 함수 기억나세요? value if true, value if false라고 할 때 value가 뭐라고요? 모든 데이터 종류 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는 어떤 데이터가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범위를 이제 보통 범위 방식 많이 씁니다. 설정을 했을 때 저 안에 무슨 데이터만 헤아려 준다고 카운트는 숫자 데이터만 헤아려 준다는 거죠. 그럼 숫자 데이터 몇 개 있죠? 5개. 자, 그러면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꼴 카운트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세요. 자, 범위는 어디? 이런 범위 들어갈게요. 요렇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정해도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에러 뜰까요? 어제 저는 오류 메시지 샵 뭐뭐뭐라고 표시될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어, 제가 방금 가르쳐드렸잖아요. 이런 질문 뜨시, 이런 비슷한 질문 뜨시면 가로 닫고 엔터 쳐서 나온 결과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결과값 나오네요. 이게 만일에 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내리면 어제 그 이꼴 1 곱하기 그 문자 가 기억나세요? 엔터 치니까 샵 밸류 느낌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오류 메시지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럼 오류 메시지는 나타나면 100% 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건 값이 나왔죠. 결과 값이. 이건 잘못된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범위 안에 숫자 데이터가 몇 개 있다고요? 0개 있다고요. 0개. 0개. 자, 그 밑에는 그러면 우리가 개수를 자 인원수 방법처럼 인원수를 따질 때는 여기를 보고 헤아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헤아리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자 count A라고 해서 A가 all입니다. all. 모든 데이터의 종류, 즉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리겠다. 자, 그러면 이걸 count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리겠다. count A 뭐 카운터라고 읽는 분도 있고요. 저는 그 count A라고 읽을게요. 그냥 가로 열고 자 이런 범위 드래그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데이터는 몇 개? 문자 데이터 5개. 그래서 5라고 대답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 한번 하나 더 할게요. 자, 이걸 count A. 왜냐하면 요것만 보여드리면 요걸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으시냐면 문자 데이터의 개수라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경향들이 많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엑셀 범위 드래그. 엑셀 범위 드래그. 자, count A 역할이 뭐라고요?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개수를 할인되죠.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데이터가 몇 개 있습니까? 숫자 데이터 5개 있죠. 그쪽 데이터 5개 있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가는 거 있죠. 자, 그러면 자, 한 번 더. 자, 아래쪽에 한 번 더.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세요. 파악해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가로 열고. 부서 범위 들어가면 값이 얼마 나올까요? 결과값이. 예, 이 함수의 특징. 비어있는 셀, 즉 공란은 카운팅하지 않는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 성격은 여기만 카운트 A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count라는 함수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걸 count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헤아려 주십시오. 특정 범위에 액세스 범위에 그러면 저기 비어 있는 셀이 하나 보이네요. 엔터. 자, 그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다 암산 한번 해보세요. 요 제가 지금 선택해 놓은 요 범위 표의 범위에서 비어 있는 셀은 몇 개가 있다고요? 이게 이런 이제 표의 범위에 있는 셀의 개수가 몇 개? 100만 개 중에 빈 셀은 몇 개 있습니까? 질문하면 좀 난감하죠. 헤아려서 100% 맞다는 보장도 없고 100만 개쯤 되면 그래서 함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빈 셀, 공란의 개수를 계산해 준다. 헤아려 준다. count 공란 블랭크라고 합니다. 블랭크. count 블랭크 합쳐서 골 count 블랭크 바로 열고 범위 설정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개수를 이건 이제 조건 없이 전체에 대한 개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뭐 조건이 한 개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영업부, 부서가 영업부인 인원수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건 바로 할게요. 이제 아이고. 부서가 영업부 조건이죠. 인원수 개수 개념입니다. 뭐 사람을 개수로 표현해서 뭐 죄송하지만 그래서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개수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개수 카운트 조건 한 개 if 합쳐서 카운트 if라는 함수가 생겨나고 그냥 바로 할게요. 그 이유는 작성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ount if 가로 열고 작성해야 될 부분에 그냥 조건 이 녀석은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면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굵게 표시되어 있는 거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 그러면 부서 범위에서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 그리고 조건 값 영업 쌍따옴표 묶어서 영업 가로 닫고 엔트 영업과 3개 암산해 보시면 자, 그 밑에 들어가죠. 그러면 조건이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은 2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자,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점 이상인 인원수는 자,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 조건 1개, 엑셀이 7점 이상 조건 2개. 그리고 개수, 인원수. 그러면 2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암산을 했죠. 2개를 모두 만족하는 게 이거죠, 이거. 이거 2개. 자, 그래서 개수, 카운트, 조건, if 2개 이상 s 그래서 count ifs라는 함수가 생겨나는 거고 자 이것도 그냥 조건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count ifs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부서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값 영업부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수식에서 쌍따옴표 묶어 처리 두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엑셀 범위 7점 이상 쌍따옴표 묶어서 7점 이상 그리고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실습들 꼭 하세요. 그리고 실습할 내용도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지금 사항들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잘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래서 몇몇 분들은 실습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실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오신 거 열심히 참여하세요. 집중해서 자, 여기에 방금 서미플스, 에버지 플스, 카운트 이플스, 카운트 이플스까지 뭐 같은 유형이니까 그렇게 뭐 묶어서 한 세트로 해드릴 거예요. 다시 옮겨가겠습니다. 앞쪽에 다 마무리 안 되셨죠? 수학상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뭐가 밑바탕에 깔려져 있다고 이 프로그램 만들 때 수학이라는 학문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죠. 여러분은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게 그거예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안에 통계도 있고요. 경영학 쪽도 내용도 있고 엑셀 굉장히 화려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쓰는 게 한정적으로 써서 그런 거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공대 출신 없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상경계, 저기 회계학과나 뭐 경영학과 이런 쪽에 계신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고요. 거의 대부분이 수학하고 담사코스 아는 전공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엑셀을 많이 배우러 오십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배우는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그 제가 보통 뭐 이렇게 이제 수학 이야기 자, 자 이제 미리 밑밥을 미리 썰을 풀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올 것 같아서요. 자, 수학삼각함수 딱 시작부터 나오네요. 자, 100을 30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면 몫이 얼마죠?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한 3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 나머지는 10이 되겠죠. 그럼 방금 제가 몫수가 3, 나머지 10이라고 했는데 그럼 3을 표현하기를 몫이라 표현하고 10을 표현하기를 나머지라는 용어를 썼다면 100은 무슨 용어를 써서 표현하죠? 30은 무슨 용어를 써서 표현하죠? 혹시 PGS, 재수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런 걸 들어보셨다면 아재 소리 듣습니다. 왜냐고요? 한자 표현이거든요.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자 표현입니다. 나눌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나누는 수, 나누는 당하는 수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누기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배웠을 겁니다. 어찌됐든 자, 이 용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일단은 제가 몫을 구하는 함수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quotient, quotient,라고 저도 영어 실력이 짧은 관계로 찾아보니 quotient,라고 읽는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구하는 함수 mod라는 함수를 쓴답니다. 뭐 이건 외우실 수밖에 없고요. 자, quotient 인수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수식의 함수 삽입. 자, Q로 시작합니다. quotient 찾으시고 확인. 자, 여기 보시면 numerate라고 하는 인수가 보이는데 입력란에 컷을 놓으시고 밑에 내용을 보시면 피제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인수 입력란에 컷을 놓으시고 denominate, 제수라는 표현 보이세요? 제수 30. 그러면 몫이 얼마? 3이 됩니다. 확인. 자, 그 밑으로 내려와서 나머지 구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mod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mod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mod라는 함수 찾으시고 mod 확인. 자, 넘버 나머지를 구하려고 하는 수 100이겠지. 디비저 나누는 수 제수 비제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로에치 나오면 그렇다고. 그래서 나머지가 10이네요. 오케이. 확인.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필수에서 정수값만 표시한다. 자, 사전에 인테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수학용어로 정수라고 합니다. 그 단어의 앞 세 글자를 따서 int라는 함수가 있는데 정수만 표시해 줍니다. 숫자에서 정수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꼴 123.45라는 숫자 데이터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123만 표시해 주세요. 이게 정수고 이게 소점 이하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함수는 int라는 함수가 필요한 거죠.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이거 단순한 것들은 어제 뭐 로우 어퍼, 프로퍼 같은 함수 했던 것처럼 여기 넘버 보이세요? 숫자 데이터. 뭐 저걸 인지할 수 있으면 그냥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엔터. 자, 제가 방금 int 뭐 int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뭐 int라는 함수 int 함수를 가르쳐 드렸으니 다시 위로 가겠습니다. 다시 위쪽으로 갈게요. 자, 4를 3으로 나누면 실수값은 얼마 나옵니까? 이 두 개를 나누면 1.33333쯤 나오겠죠? 자, 9를 4로 나누면 4.25 정도 죄송합니다. 2.25 정도 나오겠네요. 자, 11을 3으로 나누면 3.66666 정도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 9를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2.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3. 뭔가 규칙이 보이세요? 네? 이런 규칙이 보이세요, 지금? 아, 이거 같다라는 특징 보이세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몫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일단 이거 두 수를 나눈 거라 했잖아요, 방금.
100을 30으로 나눴겠죠. 몫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설명드립니다. 그럼 엔터 치면 실수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3.3333333 정도. 거기에 어느 부분이 몫이라고요? 저 실수값에서 정수 부분이 몫이라고요. 그러면 요의 3인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int int 가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엔터 딱 쳐보세요. 엔터 치면 인수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가로 안부터 계산하겠죠. 그럼 이 형태를 가지고는 몫을 못 뽑아내잖아요. 그럼 저기에 나누기 계산이 끝나야만 3.3333이라는 값이 중간 가정에 남겠죠. 그리고 int 역할이 뭐라고요? 정수 부분만 표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만 뽑아서 화면에 표시해 주겠죠. 이렇게. 계산 순서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란 이걸 애워야 되는데, 우리는 형식을 지금 애워야 되거든요. 근데 식은 그냥 무턱대고 애우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논리적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작정 애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식은 어차피 자주 써야만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뭐 몇 번 사용해봤다고 해서 그게 뭐 다음날 완벽하게 나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하셔야 되고, 그냥 문제는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 제가 이걸 왜 이제 두 가지를 자, 몫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요건 크말 2급 시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반적으로 쓰실 때는 당연히 몫을 구하는 함수와 나머지 구하는 함수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세트로. 그러나 시험은 이거 2급 시험에는 이 함수 안 나옵니다. 이렇게 몫을 계산하라고 나옵니다. 2급 시험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코센트라는 함수가 그렇게 어려운 영어 단어인가요? 뭐 어찌됐든 요건 크말 1급 시험에 나오는 시험 뭐 함수고요. 크말 2급에 나오지 않으니까 2급은 몫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디서 배웠냐고요? 두 수를 나누어 정수 부분이 몫이라는 거 아마 초중고를 거치면서 배웠겠죠. 우리 기억이 없을 뿐이지. 아 정말 학교 수학책에 어느 단위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거 배웠다니까요, 우리가. 네, 일단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요. 컨트롤 S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진행하겠습니다.